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일비 쉬운 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2021년 7월 모의고사 19번에서 24번 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자, 먼저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네요. 일치불일치 문제일 것 같고 읽으면서 풀어야겠죠? 근데 20번에 갔더니 역시나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얘 또한 일치불일치 문제. 그러니까 그러면 두 문제를 다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 19번을 봤더니 뭐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내용을 다 읽어야만 이 말이 여기에 있는 본문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읽고 나서 글에 대해서 어떻게 묻고 있는지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윗글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20번을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나눠주고 21번 갔더니 포기에 대한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21번도 22번도 보니까 포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죠. 역시나 보기 문제가 두 개 나왔는데 본문에 가서 봤더니 22번에 있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22번이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프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풀리게 될 문제는 21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22번에 있는 그래프는 본문에서 그래프가 나오는 문단에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3번에 수송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수송비라는 말이 나왔을 때 풀고, 가에 대한 답변 적절한 거 이런 거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4번 기억부터 미음의 단어 가장 가까운 의미 이 정도 체크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어휘가 나올 때 풀면 되고, 우리는 20번의 일치불일치를 각 문단마다 확인하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라와서 문단을 보니까 국가들은 1문단, 리카르도 2문단, 조금 내려가서 한 나라에서 3문단, 그리고 조금 또 내려가니까 그렇다면 4문단, 자, 그리고 제품의 종류 5문단. 문단이 꽤 많죠. 또 내려가서 그런데 6문단,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7문단, 이렇게 해서 총 7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문단부터 읽으면서 봤더니 1문단에서는 20번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2문단 내려왔더니 리카르도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리카르도에 의하면 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카르도에 의하면 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내려와서 24번을 봤는데 고인의 뜻에 따라, 고인의 뜻에 의해 라고 똑같이 바꿀 수가 있죠. 고인의 뜻에 의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고인의 뜻에 의해, 고인의 뜻에 의거하여, 고인의 뜻에 의해, 고인의 뜻에 의거하여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앞에서도 리카르도에 의해, 리카르도에 의거하면, 리카르도의 말에 의하면 고인의 뜻의 말에 따라서, 고인의 뜻의 말에 의해서 전 재산을 기부했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두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봤어요. 또 읽다 보니까 높여라는 말이 먼저 나오네요. 자, 여기서 높여는 각국은 기술력을 높였다, 각국은 기술력을 발전시키다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27번 내려와서 봤는데 24번 그는 모두와 함께 참여하자고 목소리를 발전시켰다?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니은을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문단까지 본 다음에 이제 20번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줄 생산비랑 어떤 제품 1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 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다. 말이 나와 있네요. 이 말을 통해 20번에 1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비라는 것은 노동시간, 즉 노동소요량과 시간당 임금을 곱한 값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산비라는 것은 노동시간이 노동소요량이고 이거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다 라고 말을 해줬네요. 자, 그럼 임금이 일정할 때, 시간당 임금이 일정할 때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시간을 줄여요. 노동시간을 줄였다라고 하면 생산비가 낮아지겠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비가 낮아질 것이다. 알 수 있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의 1번을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각국은 기술력을 높여 노동 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 말을 통해 20번에 3번을 알 수가 있어요. 각국은 기술력을 높여서 노동 소요량, 즉 노동 시간이죠. 노동 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여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번에 3번 가봅시다.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이더라도 노동 소요량을 줄여야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나요? 자, 다시 가서 보면은 여기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노동 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이면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노동 소요량을 줄이면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죠.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였는데 노동 소요량을 줄이지 못하며 생산 비율을 차지할 수 없다? 틀렸죠. 줄이더라도 노동 소요량을 줄여야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아니겠죠, 여러분? 임금을 줄이거나 노동 소요량을 줄이며 생산 비율을 차지할 수 있죠.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일치불일치니까 벌써 3번이 나와버렸어요. 체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정확하게 못 찾았으면 나머지 내용도 살펴봐야겠지만 명확하게 답이 나온 친구들은 그냥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빠르게 넘어갔어도 됩니다. 문제가 이제 좀 많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3문단으로 내려와서 찾아봅니다. 또 3문단을 쭉 읽으면서 봤더니 뭐 상대적 임금 이런 이야기들도 쭉 등장을 하네요.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각국은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국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의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통해 20번에 5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자국의 생산성 우위는요,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의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자국의 생산성 우위는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의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됩니다. 자, 내려와서 봅시다. 그러면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특정 제품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만약 낮아요. 낮으면 생산비도 상대국보다 낮다라고 했네요. 다시 가서 볼까요, 여러분? 자, 상대적 생산성 우위예요. 만약 높아요. 상대적 생산성으로 상대적 생산성이 우위면 높으면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의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있으며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의 우위를 갖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적 임금이 특정 제품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으며 생산비도 낮겠죠?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위에 있는 내용은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의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되며 상대적 생산성 우위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특정자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으면 생산비도 낮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설명 맞겠죠, 여러분? 5번도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 보면 본문의 근거가 왜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선생님도 처음 보면서 왜 똑같이 설명이 안 돼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한 4문단 정도까지 봤더니 이렇게 찾아서는 일치불일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성하면서 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구성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난해하게 지금 보기를 좀 구성해 놓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4문단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정말 이득이 될까? 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럼 가 내용을 밑으로 내려와서 23번에 써놓으셔야겠죠. 수송비를 고려했을 때 가라고 나왔죠. 가는 뭐예요? 선택적 생산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죠. 선택적 생산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까? 라는 질문이네요. 그럼 일단 이 질문을 써놓고 우리는 다시 올라와서 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제품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문단을 보면서 이 표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5문단을 보면서 이 표의 내용을 쭉 해석하면서 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쭉 봤어요. 보다 보니까 디귿이 나오네요. 따져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나머지 제품의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따져보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비교해보다로 바꿀 수 있죠. 제품의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비교해보면 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려와서 24번. 나는 그에게 왜 책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비교했다? 안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 마지막 부분. 같은 논리로 나머지 제품의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따져보면 제품 4는 B국에서, 제품 1과 2는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 라는 말. 요 말을 통해 20번에 4번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 맨 처음 부분 봅시다.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A국의 시간당 임금이 B국의 3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B국보다 A국의 임금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B국의 임금이 낮잖아요. 그럼 이 임금이 낮은 국가도 어떻게 해요? 제품 1과 2는 A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번에 4번 봅시다. 상대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도 그보다 임금이 높은 상대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임금이 낮은 국가? B국이죠. B국도 임금이 높은 상대국에서 재화 1과 2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재구성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에 4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20번에 4번을 제일 먼저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문단 내려와서 처음으로 지운 거예요. 5문단 내려와서 20번에 4번을 지우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나머지 내용도 또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문제는 이 내용 그대로 놓고 보면 풀리지 않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이 4번을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면서 봤습니다. 재해석하면서 다시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했거든요. 4문단까지 볼 때. 근데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사실은 5문단 내려와서 선생님도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6문단의 내용을 봤어요. 이렇게 이제 쭉 읽었더니 드디어 6문단에서 그림이 나오죠.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뭘 풀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22번에 이 보기에 나오는 그림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쭉 6문단에 있는 이 그래프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6문단을 쭉 이해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보다 보니까 24번의 내용을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A국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다라고 했죠. A국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면 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A국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다 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자, 내려가서 24번에 보니까 그들은 슬픈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들은 슬픈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다. 비슷한 것 같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위에 있는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게 나타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24번에 선생님 요거 사실 1번이랑 4번이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얘는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나타내다는 감정을 드러내다의 의미를 좀 더 가깝게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가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시면 얘는 감정을 나타내다에 나타내다는 내면적인 심리현상을 드러내다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면적인 심리현상을 드러내다. 사실 선생님은 요거 1번이랑 4번을 좀 고민하기는 했습니다. 네, 앞에 있는 거는 객관적인 걸 보여주는 거, 뒤에 있는 거는 감정적인 걸 드러내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내면적인 심리현상을 드러내다. 이므로 얘도 지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미음도 나오네요. 미음, 어렵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어렵다. 가능한 노동량이 바로 변하기는 어렵다. 바로 변하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바로 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바꿔놓고 내려와서 봅시다. 24번. 어려운 가정형편. 가능하지 않은 가정형편. 맞지 않겠죠? 그래서 5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남은 거 1번이네요. 고인의 뜻에 따라
여기에 있는 1번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24번 풀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6문단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이제 22번을 해결해 주는 거죠. 보기에 대한 반응. 자, 여기 보니까 각국가 을국이 쌀, 수수, 귀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제품 1, 2, 3, 4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냐면 여기 A국이 지금 여기 보시면 5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국은 제품 1과 2를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제품 3과 4는 어떻게 해요? A국이 B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제품 1과 2가 여기에 있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국은 쌀과 밀을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을국은 수수와 기리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RS와 RD의 교점이 A와 B 사이로 이동합니다. A와 B 사이 여기가 되겠죠. 자, RS와 RD 교점이 A와 B 사이로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쌀 생산비의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겠군. 쌀 여기에 있으니까 쌀 생산비의 우위를 갖는 국가 바뀌지 않겠죠. 쌀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 RS와 RD의 교점이 B와 C 사이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B와 C 사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B와 C 사이로 이동을 했다. 그럴 경우에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각국으로 이동하겠군. 여러분 여기서 밀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해요? 각국에서 생산하죠. 그러면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에서 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의 일부가? 요거는 갑국에서 을국으로 이동하겠죠. 이 사이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경우에 각국에서 을국으로 이동하는 거죠. 원래 갑에서 생산하던 거니까. 반대로 설명한 것 같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나머지 것도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RS와 RD의 교점이 C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라고 했네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C 쪽에 점점 가까워진다. 자, C 있는 대로 오고 있다 라고 봅시다. 요렇게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오고 있다 라고 할수록 각국에서 생산하는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겠군 이라고 했네요. 자, 요거 우리 본문에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어디에 있냐면 요 내용이 22번에 3번. 자, 여기 선생님 어디다 써놨더라? 상대적 임금의 증가로 인해 해당 제품의 수요만 감소하는 경사구가 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이게 22번에 3번의 근거가 돼요. 리을 나타내는 애 밑에 두 번째 줄 아래에 있죠. 상대적 임금의 증가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자, 이 구간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각국에서 생산하는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이 줄어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지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게 아니라 RS와 RD의 교점이 D에 가까워집니다. 요렇게 D로 가까워진다 라고 봅시다. 이쪽으로 점점 오는 거예요. 요렇게 가까워질수록 각국이 생산하는 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요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위쪽에 보면 자,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로 변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는 임금이 오르는 경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A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죠. 22번에 4번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죠. 요걸 반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럼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임금이 하락하는 거니까 지금 반대로 적용하면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RS와 RD의 교점이 D와 E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이제는 D와 E 사이에서 형성이 돼요.
자, 요렇게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D와 E 사이에서 형성될 경우에 각국과 월극 모두에서 수수를 생산하게 되겠군 이라고 했네요. 이게 어디예요? 수수의 그래프인데 지금 평행해졌죠. 평행해졌을 경우 모두에서 수수를 생산하게 된다. 이 말 어디에 나와 있냐면 6문단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평 구간에서 생기며 A국과 B국 모두에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게 22번에 5번의 근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각국과 월극 모두에서 수수를 생산하게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틀린 거 뭐예요? 을국에서 각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갑에서 을로 노동력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6문단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번에 지금 아직 안 풀린 게 있었죠? 3, 4, 5번, 1번도 풀렸는데 2번이 남았었네요. 그 2번이 6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자, 어딜 보시면 되냐면 미음이 포함된, 요 미음이 포함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 노동의 상대적 공급 곡선이 수직 형태를 띠는 것은 임금이 변해도 A국 내에서 가용 가능한 노동력이 바로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말.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20번에 2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즉,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임금이 변해요. 임금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뭐 이런 거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임금이 변해도 노동량이 바로 변하기는 어렵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요거 20번에 2번. 한 나라 안에서 임금이 상승해도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20번에 2번도 맞는 설명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요렇게 해서 20번의 답이 확실히 3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문단 7문단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서 교역제를 정하더라도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수송비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수송비와 관련된 걸 이제 보셔야겠죠? 자, 수송비에 따라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수송비가 단위당 생산비와 동일하게 요구되면 굳이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수출이나 수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교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하지만 수송비까지 고려한다면 8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요거 여러분 뭐랑 연결해서 보셔야 되냐면 자, 5문단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8시간 노동이 돼요? 5문단에서는 얘가 4시간 노동이었거든요. 5문단의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얘를 보시면 돼요. 제품 3. 자, 제품 3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품 3에 대한 얘기. 이게 여러분 A국이 시간당 임금이 3배였잖아요. 그래서 이 12시간 노동이 A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3의 경우 B국은 12시간이 필요한데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니까 B국의 12시간 노동이 A국에게는 4시간 노동에 해당하였죠. 이는 결국 A국에서 4시간 노동을 위해 필요한 임금을 B국에서 제품 3을 1단위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A국의 노동 소요량이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이거죠.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제품 3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B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3을 B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한 거예요. 이게 생산비 우위죠. 생산비 우위를 따진 겁니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하지만이죠. 수송비까지 고려해서 8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져요. 그러면 이 수송비를 고려했을 때 굳이 비국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수송비를 고려했을 때 가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뭘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뭘 생각해요? 동일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상대국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노동시간을 보고 있죠, 여기. 1단위를 생산하는데 몇 시간이 필요한지, A국에서 4시간 노동을 위해 필요한 임금이 얼마인지, 수송비까지 고려했을 때 몇 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지, 요걸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일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상대국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보셔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거죠. 가장 적절한 거.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생산비와 수송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동일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적은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이게 가장 적절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수송비가 자국의 생산비보다 적게 소요될 때 아니고, 자국의 수송비가 상대국 수송비보다 더 적게 소요될 경우 이것도 아니고, 수출은 수송비가 부과되더라도 자국의 상대적 임금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아니고, 수송비가 부과되었을 때에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이거 좀 맞는 말 같거든요, 여러분.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유지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 설명이지만 더 정확한 건 어떻게 말해야 된다? 동일 임금 대비 노동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똑같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7문단에 나와 있죠. 7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수송비 주변에. 그러므로 더 정확한 거 이쪽으로 와주셔야 돼요. 노동시간이 상대국보다 적은 경우에 이익이 된다로 가야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5번으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찾는다? 주변에서 근거를 찾는다 라고 했죠, 여러분? 저희 주변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읽었으니까 19번 풀 수 있겠네요. 이제는 19번 풀어줍시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글을 봤을 때 윗글에 대한 설명. 선택적 생산이 상대적 임금을 낮추는 거죠? 아니죠. 노동자의 임금이 교역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1, 2를 수입할 것이냐, 뭐 3, 4를 수출할 것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설명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네요. 교역제와 비교역제 생산비 산출 방법을 설명하는 거 아니고, 비교역제 생산비 산출 방법 이런 건 아니죠. 전혀. 수출국이 수입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이유 이것도 아니고, 제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아니죠. 맞는 거? 노동자의 임금이 교역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뭐예요? 노동자의 임금, 즉 상대적 임금을 말했죠. 이 상대적 임금이 뭐에? 상대적 생산성 우위. 말이 너무 어렵죠?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이것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거 2번이 되겠네요. 이거 2번 선생님 말이 어려웠는데 나머지 게 너무 다 아무 말이어가지고 답을 고르는 건 쉬웠어요. 답을 고르는 건 쉬웠는데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이 말을 바꾸려다 보니까 말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19번 풀렸고 20번도 풀렸고 이제 21번 남았나 보네요. 22번도 풀렸고 23번 풀렸고 24번 풀렸네요. 마지막으로 21번을 풀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 사과와 바나나를 생산합니다. X구 시간당 임금 2만원, Y구 시간당 임금 1만원이고, 사과 1kg를 X국에서 생산하는데 4시간 노동, Y국에서 12시간의 노동, 그리고 바나나 1kg를 생산하는데 X국에서 6시간 노동, Y국에서 9시간 노동이래요. 이거 여러분 앞에 있는 표를 생각해서 우리 그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렇게 A국, B국 하듯이 X국, Y국, A국의 상대적 우위, X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그대로 위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과와 바나나가 있네요. 바나나가 있을 때 이때 X국, Y국 있고 X국의 생산성 우위 이걸 해주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나눠요? 이거 X국에 대한 Y국 나누기 X국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사과는 4시간의 노동, 얘네 12시간의 노동, 그리고 바나나는 6시간의 노동, 9시간의 노동이니까 요 그대로 나누면 42로 나누니까 얘는 3이 되고 얘는 6, 9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되네요. 2분의 3 요거 1.5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X국의 시간당 임금이 2만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서 3은 2보다 크죠. 2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2를 기준으로 나눠서 3은 2보다 크니까 얘는 X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X국이 수출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1.5니까 얘는 Y국이 수출하겠네요. 즉 X국에서는 수입하겠죠. Y국이 수출하겠네요. 바나나는. 요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계산해 준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되겠네. X국에서 사과 1kg를 생산하려면 8만 원의 생산비가 들고. 자, 곱하면 되죠? 인건비 2니까 여기 곱하면은 8만 원이 들고. Y국에서 바나나 1kg를 생산하려면 바나나 1kg 얘네는 9. 여기서 노동자의 임금 1만 원이니까 9만 원의 생산비가 소요되겠고. 맞는 설명임을 알 수 있고요. X국이 기술력을 높여서 바나나 1kg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만약 바나나 1kg 생산 시간은 여기서 6이 아니라 자 4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4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4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럼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 생산비 요인을 X국이 차지하게 되겠군. 그럼 다시 4를 9로 나누면 되겠죠? 4를 그럼 4분의 9가 되겠네요. X분의 Y니까 4분의 9. 4분의 9 요거 그대로 나눠주시면 2.25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2보다 커졌죠? 2.25는 2보다 커졌네요. 그러면은 생산비 요인가 X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 맞죠? 2보다 커졌으니까. 그래서 2번도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Y국에 대한 X국의 상대적 임금을 고려할 때 Y국에서 사과 1kg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 X국의 입장에서는 6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 여기 자 Y국에서 사과 1kg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 그러면은 12시간이잖아요. 이 12시간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그대로 12시간을 2로 나눴을 때 6이 되니까 X국의 입장에서 6시간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사과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바나나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생산성 우위보다 높게 나타나겠군. 맞죠 여러분?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생산성 우위가 높으니까 얘는 수출하는 거죠. 바나나의 생산성에 있어서 Y국에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높죠. 그래서 얘는 바나나를 어떻게 해요? 수입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각국은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수출한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산문단에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수출한다. 있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높으니까 당연히 사과를 수출한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얘도 맞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X국과 Y국 모두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2보다 큰 과일을 수출하고 2보다 작은 과일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군. 여러분 이거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자 여기 표에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오문단에서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라고 가정할 때 A국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큰 제품 1과 2를 수출하고 3보다 작은 제품은 수입한다 라고 나왔죠. A국을 기준으로 설명했죠. A국과 B국을 둘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만든 이 표도 누굴 기준이에요? X국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럼 여기서 X국과 Y국 모두 2보다 큰 과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는 누굴 기준으로 했다? X국 기준으로 2보다 큰 과일을 수출하고 2보다 적은 과일을 수입하는 거겠죠. X국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X국과 Y국 모두라는 설명이 틀렸네요. 답이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본문에서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21번도 풀어줄 수가 있었네요. 자, 마지막까지 해서 24번까지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지문이 완전 쉽지는 않은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좀 말이 좀 난해해가지고 이번 지문 푸는데 좀 어렵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난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용 조금 어려웠던 거는 한 번 더 다시 확인하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또 새로운 지문으로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